시작했습니다.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2 시간이고요. 교재 있습니다. 교재 2. 문제집은 원 때 사용하시던 문제집 그대로 원 이어서 2 부분을 문제집은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 때 어딧 플로우를 좀 보셨었어요. 먼저 의뢰가 들어오면 어디터빌리티를 따지셔야 된다. 우리가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잘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감사 가능성. 그래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못할 것 같으면 받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감사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acceptance를 하고요. 감사 계약 체결하는 거죠. engagement 관련한 letter, 감사 계약서, 감사 계약 체결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딱 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engagement 한다고 해요. 이거 engagement service. 감사 계약 체결했고요. 이제 감사 계획 수립하셔야 돼요. 어디 플래닝. 그래서 어디 리스크 수준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머티리얼 수준도 판단하시고, 중요성 수준.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업종의 특성상, 업황상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 요소들 때문에 오디 리스크 수준은 이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어디 페일리어, 감사 실패가 없겠다. 그리고 이 회사 재무제표 이용자들, 여러분들이 감사 의견을 표명할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 수준의 금액이 이 중요성 수준 금액인데, 중요성 기준 금액인데, 어느 정도로 두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 중요성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에러나 미스 스테이먼트를 적발해낼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지는 감사,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절차를 이제 수행하시게 되는 거다. 어디 리스크 모델을 이용을 하는데, Internal Control System,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CFR,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표명 대상인 Financial Statement의 재무제표에 머티리얼 정도의 미스 스테이먼트를 야기시킬 수 있는 고유 위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게 Inherent Risk다. 고유 위험.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이런 이제 IR 팩터들을 파악을 해서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 및 운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걸러내는 시스템인 거죠. 이게 파이낸셜 스테이먼트의 머티리얼 한 수준의 중요한 수준의 미스 스테이먼트가 안 생기게 적시에 프리벤트, 디텍트 앤드 크랙트 할 수 있는 시스템, 예방 통제, 적발 통제, 교정 통제를 위한 통제 시스템을 설계 및 운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라. 근데 이 ICFR을 잘 설계 및 운영한다 할지라도 얘도 inherent limitation이 존재한다. 고유 한계가 있어요. ICFR을 그게 ICFR의 고유 한계가 아무리 잘 설계 및 운영을 하더라도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사람이 운영하는 거라 human mistakes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콜루전, 뭐 직무분장 같은 걸 잘 해놨어도 이 직원 간 공모를 통해서 또 내부 통제 절차를 우회할 수도 있는 거고, 매니지먼트의 탑 매니지먼트의 오버라이드 또 절차 무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컨트롤 리스크 통제 위험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못 걸러낼 수 있는 위험이 컨트롤 리스크였고요. 이 둘 때문에 재무제표에 머티리얼한 정도의 미스 스테이먼트를 야기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게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였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만 하는 거다. IR 어느 수준인지, CR이 어느 수준인지, 이제 그 RMM을 평가하는 이유는 그 다음을 설계하기 위함이다. 이제 재무제표 본격적으로 substantive procedures, substantive test, 입증감사 내지는 실증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하기 위해서 RMM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광의의 계획 단계가 어디 플래닝 단계가 여기까지다라는 거죠. ICFR 보는 요 시점까지가 광의의 감사 계획 단계다. 그래서 substantive procedure, substantive test의 nature, 성격, 타이밍, 시기, extent, 범위, RMM 이제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substantive procedure를 effective한 절차를 선택해서 수행을 해야 하는지, efficient한 절차를 선택해서 수행해도 되는지, 또 BSDAT날 가급적이면 substantive test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interim에 미리 나가서 하고 roll forward procedure를 통해서 재무상태표일 현재 이 금액들을 확인 검증을 뭐 하신달지. 그 다음에 extent 범위, population에서 모집단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샘플 사이즈를 셀렉션해서 추출을 해서 샘플 개수를 추출해서 금액 확인 검증을 해봐야 되는지, 그게 이제 extent 범위였어요. 그래서 요 RMM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acceptable level of detection risk를 정하고요. detection risk, 여러분들이 적발해내지 못할 위험은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detection risk, acceptable level of detection risk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substantive procedure의 nature, timing, extent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실증 절차, 입증 감사 절차를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표명을 하셔야 되겠죠. 최종적인 오버롤한 파이널 리뷰 절차를 거쳐서 해서 해당 감사팀 책임자의 최종 엄격한 크리티컬한 리뷰 검토 절차를 거쳐서 드디어 감사를 종결시키는 거죠. 어디 컴플리션 시키는데요. 이 날짜가 감사 종결일자가 감사 보고서일자가 된다. 감사 보고서일자. 어디터의 리포트 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와 함께 감사 보고서와 함께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재무제표가 외부에 이제 릴리즈 되는 거죠. issued 내지는 released 같은 표현 외부에 공개 발표됩니다. 공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CFR을 보는 단계가 있었어요. Understanding, Assessing, Testing, Evaluating 이 순서로 ICFR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여러분들이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운용 실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내부 통제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것을 Test of Control이라고 불렀고요. 이거는 샘플링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샘플링 모집단에서 문서 모집단에서 샘플을 추출해서 그 샘플 추출된 거를 여러분들이 그 관련 통제 절차를 잘 준수를 했냐 안 했느냐 그거를 평가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substantive test는 크게 substantive analytical procedure 분석적 절차하고 test of details로 구분했는데요. test of details 할 때도 샘플링을 한다고 그랬죠. test of details 금액 상세 세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 검증하는 절차. test of details, substantive test of details, TOD. TOD 할 때는 샘플링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더라. 샘플을 추출해서 모집단에서 샘플 추출해서 하더라.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오디팅 테스테이션 1 때 전체적인 이런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봤다면 이제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2시간에는. 그래서 목차를 한번 봐볼까요? 교재 목차. 테이블 오브 컨텐츠. 목차를 보시면 세일 사이클부터 들어가요. 판매 사이클, 매출 사이클에서 세일 사이클 보시고 관련 이제 계정이 중요 계정이 어카운트 리시버블 외상 매출금 계정이고요. 우리가 BS 위주로 감사한다. BS 계정 위주로 감사한다. 그래서 기초 잔액
그러니까 기말 잔액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말 잔액이 적정하게 표시된 금액인지, 그거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는 거고, 계속 감사인 같으면 기초 잔액 확인 끝났어요. 전기 감사 시. 그래서 기초 잔액 맞고 기말 잔액 맞으면 중간 기간 금액을 의미하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금액은 맞아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BS 계정 중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BS 계정 중심으로 보시면서 같이 관련 IS 계정도 같이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 사이클 보시면서 이제 외상 매출금 계정 감사 절차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urchase 사이클이에요. purchase and payment 사이클, 매입 사이클. 매출이 있었으면 매입도 있겠죠. 그래서 매입 및 또 대금 지급과 관련한 사이클. 관련 중요 계정이 BS 계정이 accounts payable 외상 매입금 계정이 되겠습니다. purchase 사이클과 관련해서는 외상 매입금 accounts payable. 그 다음에 inventory 재고자산 계정 감사, 캐시 현금 계정 감사. 그 다음에 investment 투자자산 계정, 그 다음에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유형자산 PP 줄여서 해서 유형자산 감사 절차, payroll 급여, 인건비 감사 절차, financing, debt financing, equity financing, debt financing 타인 자본 조달, equity financing 자기 자본 조달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debt이라는 게 liability 쪽에서 부채 쪽에서 debt이라는 게 이자 비용을 발생시킨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debt은 interest expense가 발생한다. debt이라는 건 이자 줘가면서 파이낸싱 한 거죠. 자금 조달한 거예요. equity financing은 뭐 이제 자기 자본 조달, 주식 발행한 거죠. 주식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한 거고. documentation, 어딧 documentation의 의미고요. 감사 조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어딧 documentation, 감사 조서. accounting estimation, fair value measurement, 회계 추정과 관련해서 회계 추정, 정답이 없는 회계 추정과 관련해서 매니지먼트가 회계 추정해 놓은 거, 중요 회계 추정해 놓은 거, 여러분들이 적정한 리즈너블한 수준의 금액인지 감사하셔야 되겠고, fair value, 공정가치 측정해 놓은 거, 공정가치 해서 정말로 공정한 가치로 측정해서 표시해 놓은 거냐. 그 다음에 derivative instruments 파생상품이네요. 파생 금융상품, hedging activities 위험 회피 거래. 그 다음에 investment securities. 근데요, 이 파생상품 쪽은 현재 출제 범위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derivative instruments 파생상품 감사 현재는 시험 출제 내용에서 빠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기존에 촬영해 놓은 거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면 돼, 한 번쯤. 다음, inquiry of a client's lawyer concerning LCA, litigation claim and assessment, litigation claims and assessments. LCA, 소송건, 배상 청구건, 그 다음에 과징금 및 세금 추징건. 에 관해서 클라이언트사의, 여러분들이 어디 클라이언트사의 로열한테 인퀴리, 이게 변호사 조회 절차입니다. 이만큼 가서 하는 거 이때쯤 이제 해야죠. 이때쯤 해가지고 변호사 조회서를 이 날짜로 받아요. 이 날짜로. 중요한 감사 절차이자 또 중요한 감사 증거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조회 절차, 변호사 조회에서 subsequent event 후속 사건 얘기고요. 재무상태표일 2일로부터 여러분들의 감사 종결일까지 발생한 중요한 후속 사건에 대한 감사 절차. Auditor's consideration of the internal audit function. 피감 회사에 따라서는 내부 감사 부서가 있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고, 내부 감사인들이 요거 하는 거잖아요. 내부 감사인들이 주로 이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 인터널 컨트롤 오버 파이낸셜 리포팅, 내부 회계관리 제도와 관련해서 릴라이블한 파이낸셜 리포팅을 할 수 있게끔, 재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끔, 즉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이용자, 향후 유저들,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유저들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내용, 재무제표에 있는 그 내용들을 믿어주게끔, 신뢰를 해줄 수 있게끔 회사 자체적으로도 IR 팩터들을 파악을 해서 대처하기 위한 머티리얼 시스템을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한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파이낸셜 리포팅과 관련한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오퍼레이션 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 그 IR 팩터들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어떤 뭐 절차, 설계, 또 운용 이런 걸 주로 인터널 어딧 펑션에서 한단 말이죠. 인터널 어딧 디파트먼트에서, 내부 감사 부서에서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부 감사인들 있다면 우리가 이제 외부 감사 목적상 내부 감사인들로부터 업무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그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using the work of specialist, 전문가의 활용이라는 부분이고요. 전문가, 우리의 전문 영역이 아닌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연금 계정이라고 했습니다. 펜션 어카운트, 펜션과 관련해서 액추어리들, 계리사와 같은 그러한 전문가를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어디 클라이언트사가 판매하는 제품 다양할 수 있거든요. 뭐 꼭 제품뿐만 아니라 상품일 수도 있고, 뭐 또 재고자산이요, 고체, 액체, 기체,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재고자산 감사와 관련해서 또 전문가의 활용의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무능한 게 아니라 고품질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anagement Representation Letter, Management Representation Letter, 경영자 확인서. 경영자 확인서 또한 이게 후속 사건 관련하고 막 그래서요, 그거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요때 요 날짜로 경영자 확인서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감사 절차고요. 중요한 또 감사 증거이기도 해요. Management Representation Letter, 경영자 확인서. 우리 필드워크 하면서, 이 필드워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필드워크 하면서 각종 오럴 리프레젠테이션 들어요. 인쿼리 해갖고 여러분들이 매니지먼트한테 이렇게 인쿼리 해갖고 각종 이제 이 진술, 뭐 답변, 뭐 이런 것들을 듣게 되는데, 그거를 서면으로 최종적으로 사인받는 절차가 경영자 확인서를 진구하는 절차입니다. 경영자 각서 받는 거예요. 딴소리 못하게 나중에 경영자 확인서 내용도 보실 거고요. Management Representation Letter. 그 다음에 Reports on Processing of Transactions by Service Organizations. 서비스 오가니제이션. 여러분들이 어디 클라이언트사가 외주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IT 쪽을 외주를 준다, 외부 기관에 맡긴다, 페이롤 쪽을 외부 기관에 맡긴다, 물류 쪽을 외부 기관에 맡긴다, 뭐 등등등 그런 이제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들이 어디 클라이언트사와 관련된 거래를 제대로 잘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의 인디펜던트 어디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인터널 컨트롤과 관련한 리포트를 받는 경우를 보시게 되는고요. 그 다음에 Communicating Internal Control Related Matters Identified in an Audit. 어딧 할 때 여러분들이 identify 하신, 파악하신 인터널 컨트롤 관련 사안들, 내부 통제 관련 사안들,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내부자들한테 communicating, 전달해주는, 리포트 주는,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ICFR을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을 Understanding, Assessing, Testing and Evaluating 하다가 여러분들 눈에 들어온 것들, 여러분들 눈에 발견된 것들, ICFR의 취약점, 통제 취약점, 또 유의한 미비점, 또 중요 취약점, 단순 미비점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파악된 거를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 줍니다. 어디 커미티가 있으면 어디 커미티한테 주고요. BOD에, 보드 디렉터즈에, 혹은 없어도 BOD한테도 주고, 또 탑 매니지먼트한테도 주고, 그런 거죠. 뭐 개선 권고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통제 취약점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즉, 재무제표에 못한 정도의 미스 스테이먼트를 적시에 프리벤트, 디텍트 앤드 크랙트 해야 되는데, 통제 미비점 때문에 잘 못 걸러내는 지금 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보완하세요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동네방네 뿌리는 보고서는 아니고 내부인들한테, 내부자들한테 주는 보고서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The auditor's communication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기업 지배 집단인 거죠. 대표적으로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그래서 이사회한테 ICFR과 관련한 Internal Control Related Matters 의외의 사안들, 감사와 관련해서 이외의 사안들 또 보고를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회계 부정 사실을 적발했다, fraud, 또는 뭐 어딧과 관련한 그 밖의 이슈, 뭐 어카운팅 이슈, 뭐 이런 것들 보고해줘야 될 중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그것도 BOD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펜딕스 있고요.
이러한 이제 세부적인 구체적인 감사 절차를 보시게 돼요. 넘겨볼게요. 2페이지 넘겨보시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세일즈 사이클 좀 들어가 보시자고요. 세일즈 사이클. 자, BS 위주. BS 중심. 그 다음에 관련 IS 계정들. 그래, 이제 보셔야 되는 세일즈 사이클과 관련해서요. BS 어카운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외상 매출금 계정이에요. 어카운트 리시버블, 외상 어카운트 리시버블. 정확하게는 그로스가 얼마인데, 얼라원스가 얼마에서 지금 넷 AR이 얼마예요? 근데요, 지금 외상 매출도 있을 수 있지만 현금 매출도 있을 수 있겠죠? 캐시 계정도 관련이 있어요. 캐시 계정도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현금 매출이든 아니면 외상 매출이었다가 그 외상 매출금을 캐시 컬렉션을 했던 어쨌든 관련 계정 과목에 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일즈 레비뉴하고 관련이 있죠. 세일즈 레비뉴하고 관련이 있더라. 손익계 선상의 매트릭. 그래서 introduction 한번 봐보시면요. introduction. 자, 또 sales and collection cycle, sales cycle, collection cycle. 그래서 외상 판매 및 수금 사이클은요, involves the addition and the processes necessary for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goods and services to customers.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팅 어테스테이션 1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커스터머들이 일반 뭐 사람 고객 말고요. 또 다른 회사를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소비재 판매 회사를 중심으로 정리하지 않고 산업재 판매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클라이언트사가 있으면 피감회사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러한 이제 회사가 있으면 뭐 raw materials 원재료 같은 거 또 뭐 각종 파츠 부품 같은 거를 벤더사로부터 공급받아서 벤더 그리고 나서 그거 가공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커스터머사한테 판다. 그래서 벤더사도 회사고 커스터머사도 회사를 가정한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퍼처스 사이클이라면 요 사이클이 세일즈 사이클이다라는 거죠. 퍼처스, 메이프, 그 다음에 세일즈, 매출. 그래서 이 커스터머사들한테 굿즈나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굿즈나 서비스를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한 이제 의사결정 그리고 처리 절차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사이클이 세일즈 사이클이다. After they are made available for sale, 물론 당연히 available for sale 한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 가능한 그러한 굿즈나 서비스를 커스터머한테 이렇게 오너십 트랜스퍼 하는 것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처리 과정을 포함하는 사이클이 세일즈 사이클. It begins with the request by a customer. 거래처로부터 이렇게 이 구매 요청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구매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부터 개시하여 and ends with the conversion of material or service into an account receivable. 그렇게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외상 판매가 이루어지면 이제 AR이 생기는 거고요. account receivable 외상 매출금이 생기는 거고 and ultimately into cash. 궁극적으로는 캐시 자산으로 이제 전환되겠죠. 현금 수금하면 대금 수금하면.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세분해보면 말이죠. 세일 사이클을 좀 세분해보면 박스 1번 processing, purchase orders, customer orders. 커스터머사로부터 주문이 들어왔어요. 외상 주문이 들어왔어요. 물건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credit approval, 외상 판매 승인 절차. 외상 판매 승인 절차, credit approval. 그러니까 주문 들어온 그 커스터머사에 대한 이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
외상 판매 승인을 하라라는 거죠. 크레딧 매니저 이제 이게 채권팀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여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법무팀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작은 부서의 작은 팀에 크레딧 매니저를 줄 수도 있고 회계부서에 크레딧 매니저를 줄 수도 있고 크레딧 관리자. 그래서 크레딧 관리자 외상 판매의 승인 절차를 거칩시다라는 거고 쇼핑 끝 승인 났어? 그러면 이제 물건 실어내버리는 거죠. 창고에서 물건 출고해서 쇼핑, 선적, 적송 뭐 이렇게 운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빌링 돈 주세요 이제. 그 다음에 어카운팅 회계 처리하는 거죠. 회계 기록 처리. collection of receivables 외상 매출금 수금 대금 수금. 그 다음에 adjustment to sales and accounts receivable 즉 sales return 판매했던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sales return 반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매출 환입이라고 부르죠. sales discount 매출 할인 이거는 이제 일찍 주면 깎아줄게 뭐 그런 거죠. 나 write off 못 받게 확정됐어요. 외상 매출금 못 받게 확정됐대요. 떼였어요. 외상 대금 떼였어요. write off 그래서 관련 어카운트 리시버블을 해당 거래처 장부에서 드러내는 거죠. 오프시켜버리는 거죠. 제각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 사이클과 관련해서 이제 세부적인 이제 지금 거래 유형들인 거고, 그다음에 세일즈 사이클과 관련한 어카운트 계정 과목 중간에 어카운트 리시버블 있네요. 외상 매출금 처음에 왼편에 생기겠죠. AR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SL 어카운트니까 어카운트 리시버블의 차변 대비 쪽에 AR이 뭐 얼마 동시에 세일즈 레비뉴 왼편에 세일즈 레비뉴니까 오른쪽에 크레딧 쪽에 얼마 세일즈 트랜잭션이 일어났네요. 관련 부서들 나와 있습니다. 세일즈 디파트먼트 영업부서, 판매부서, 크레딧 디파트먼트 신용부서, 신용관리부서, 채권팀, 법무팀, 그 다음에 쇼핑 디파트먼트 선적팀, 적송팀, 또 어카운팅 디파트먼트 회계팀, 회계부서 관련 부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 컬렉션 했어요. 대금 수금했으면 AR 오른쪽으로 까야 되겠죠. 어카운트 리시버블 오른쪽으로 까면서 캐시 자산이 차변에 왼편에 늘어납니다. 그게 오른쪽에 캐시 리시트 트랜잭션 수금 거래네요. 관련 부서 어카운팅 디파트먼트 회계부서 리코딩 펑션 회계부서, 그 다음에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작은 부서 커스터디 펑션 작은 부서 관련 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Direction of Test of Sales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원 시간에 아주 가끔 한 번씩 이 세일즈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커스터머사로부터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사로 주문이 들어옵니다. Customers Purchase Order라고 불러요. Customers Purchase Order, 커스터머사로부터 구매 주문서가 들어옵니다. Purchase Order, PO, Customers Purchase Order 들어와요. 어디 부서로? Sales Department로. Sales Department로 지금 외상 매입 의뢰가 들어옵니다. 외상 매입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일즈 디파트먼트에서 뭘 만들어야 돼요? 뭘 작성해야 돼? 세일즈 오더 작성해야 됩니다. 세일즈 오더. 판매 지시서. 판매 지시서 작성해서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승인 절차를 거치게끔 크레딧 디파트먼트로 보내야 돼요. 크레딧 디파트먼트로. 여기 누가 딱 있어요? 크레딧 매니저가 필요해요. 크레딧 관리자가. 거래처별 신용상태 관리하는 거예요. 신용상태. 그래서 신용등급 다 파악하고 또 지금 거래처별 크레딧 리밋 외상 판매 한도 다 정해 놓고, 그리고 뭐 레이팅도 하고요. 크레딧 레이팅. 그래서 뭐 신용평가사 자료를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거래처별 신용등급 관리하고요. 그리고 크레딧 어프로벌
외상 판매 승인 절차를 꼭 거치게 하세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등급 높은 거래처에 외상을 주로 주고 또 외상 판매 한도, 크레딧 리밋을 딱 정해놓고 한도 내에서만 외상 주고 한도가 다 찰 것 같으면 대금 갚으세요.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판매 한도가 조금 이제 늘어나면 그 범위 내에서 외상 주문하세요라는 것이죠. 그럼 관리를 해줘야 안 떼인다, 덜 떼인다. 그렇게 해서 얘를 딱 받게 되면 다시 세일즈 쪽에서 받게 되면 그게 이제 어프루브드 세일즈 오더가 되는 거다. 어프루브드 세일즈 오더. 외상 판매 승인난 세일즈 오더건, 판매 지시건이 돼버리는 거다. 그러면은 이 중에 이제 한 카피를 어디로 보낸다? 쇼핑 디파트먼트로 보낸다. 쇼핑 적성부서로 보낸다. 그러면은 웨어하우스에서 창고에서 물건 이제 내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쇼핑 다큐멘트에서는 뭘 작성케 해야 된다? 트레이를 남길 수 있게끔 어카운터빌리티를 위해서 쇼핑 다큐멘트를 꼭 작성해야 된다. 쇼핑 다큐멘트 선적 문서, 적성 문서를 꼭 작성해 해야 한다. 증적을 꼭 남겨놓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물건을 실어 내보냈다라는 문서, 관련 문서이기 때문에 쇼핑과 관련한 문서, 일련 번호를 꼭 부여해서, 모든 문서는 일련 번호를 부여해서 사용토록 해라. Pre-numbered shipping documents. 그래서 물건을 쇼핑해서 내보냈으면 빠짐없는 빌링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물건 실어 내보냈으니 대금 청구 빠짐없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련 번호 부여해서 문서를 사용하세요 라는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어카운팅 디파트먼트 이제 리코딩 펑션이죠. 어카운팅 디파트먼트에서 해당 거래 조건에 따라서 세일즈 처리한다. 세일즈를 관리하는 장부가 매출장부다. 매출장 세일즈 저널이다. 세일즈 저널. 그 다음에 관련 이제 거래처에 서브시디어리를 냈죠. 보조장부에다가 또 어카운트 리시버블을 기록하고 이렇게 흘러가서 제너럴 레처까지 이제 흘러가게 한다. 총계정 원장까지. 그 다음에 빌링 해야죠. 빌링. 세일즈 인보이스. 그래서 쇼핑해서 내보냈으니까 돈 주세요 해야 되겠죠. 매출 송장, 대금 청구서 발송하라. 돈 주세요. 그때 이제 어카운트 리시버블 얼마 세일즈 레비뉴 얼마 물론 이제 CGS 처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 또 줄이는 처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돈은 어디서 받아라? 커스터디 펑션에서 받아라. 커스터디 펑션이 트레저리 작은 부서다. 트레저리 디파트먼트다. 작은 부서에서 돈 받아요. 작은 부서에서. 그리고 회계부서에서는 AR 까세요. 해당 거래처 거 AR 까세요. 캐시 받았으면 우리 어펜딕스 한번 가볼까요? 뒤에 어펜딕스 113페이지. 보시면요. 페이지 3하고 관련한 글입니다. 커스터머사로부터 세일 디파트먼트로 퍼처스 오더가 날라왔어요. 커스터머 퍼처스 오더 날라왔어요. 프라이스 타임스 퀀티티에서 단가 곱하기 수량 요 단가로 주기로 했죠. 요 개수만큼 주세요. 세일즈 디파트먼트에서는 세일즈 오더를 작성한다. 그래서 크레딧 디파트먼트로 보낸다. 크레딧 디파트먼트에서 하는 일이 크레딧 체크,
신용상태 점검, 그리고 크레딧 어프로벌, 외상 판매 승인, 이 절차를 거치게끔 하세요. 안 그러면 세일즈 디파트먼트는 그들의 목표는 세일즈 발림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다. 최대로 판매량을 늘리는 게 판매부서, 영업부서의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마구마구 팔려고 할 수 있다. 그거를 통제해줘라. 누가? 크레딧 매니저가. 그래서 함부로 외상 판매 못하게. 해서 관련 매니지먼트 어서션은 지금 재무상태표 지금 관련해서요 담겨져 있는 경영자의 주장은 밸류에이션 어서션하고 관련있다. 밸류에이션. 이걸 잘하잖아요. 칠판 보시면 이거 크레딧 매니저를 별도로 두고 그 다음에 크레딧 리밋 같은 거 외상 판매 한도 관리하고 또 거래처별 신용 등급 관리하고 그리고 한도 내에서 외상 판매 승인 내리게끔 하고 그래서 세일즈 디파트먼트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외상 판매 승인 못하게 하고 그런 통제 절차가 필요한데 이 크레딧 매니지먼트를 잘하면 어떤 지금 경영자의 주장 에 도움이 돼요. 이거 잘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로스 AR이 총 외상 매출금이 얼만데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 중에 얼마는 캐시 컬렉션이 안 되더라. 그래서 에이징 얘네들 매출 채권 연령 관리 좀 하란 얘기죠. 연령 관리하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외상 판매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경과된 매출 채권 31초가 60일 이내, 61초가 90일 이내, 또 90일 초가 등등. 그건 이제 회사 상황에 적합하게 지금 에이징 스케줄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각 지금, 그룹핑한 거, 매출 채권별로 과거 이제 경험을 토대로, 대손율을 이렇게 결정을 해서, 대손율, 즉, bad debt, 회수가 안 될 그 비율을 판단을 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라. 미리미리 쌓아라. 이거죠. Bad debt expense 또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그래서 여기 지금 재무상태표상에 그로스가 얼마인데요. 과거 경험을 토대로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가 대손 충당금이 지금 요만큼 정도 대손 충당금을 잡아놓는 게 적정한 지금 이 범위 내 금액이에요. 라는 그래서 net realizable value가 순실현 가능 가치가 net realizable value가 이만큼이에요. 이때 이제 대손 충당금 같은 거 추산하고 이 대표적인 회계 추정이죠. 대표적인 어카운팅 에스티메이트인데 이게 정답이 없다라고 했죠. 그렇게 추정이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다만 이제 리즈너블한 레인지 내에서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감사인으로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안에 이제 잘 밸류에이션 해놨어요라는 경영자 주장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 and allocation, 밸류에이션 어서션이 내재되어 있어요. 경영자의 주장 중 잘 평가해놓은 거거든요라고 순실현 가치로 잘 표시해놓은 금액이거든요라는 매니지먼트 어서션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랑 이 밸류에이션 어서션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통계 절차가 크레딧 매니지먼트인 거죠. 거래처별 지금 신용 상태 관리하는 거. 그래서 주기적으로 거래처 거 재무 상태 또 영업 성과도 확인하고 그래서 거래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거래처 관리. 그래서 요거를 잘하면 크레딧 관리를 잘하면 밸류에이션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손 충당금도 쌓고 또 대손 생각비 처리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관련 어서션은 주장은 재무제표에 내재되어 있는 주장은 밸류에이션 어서션하고 관련 있고요. 컨트롤 액티비티 통제 활동으로는 오소라이제이션 펑션 승인 기능을 부여한 거다. 외상 판매 승인 기능. 그래서 직무분리 잘 해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직무분리. 직무분장 separation of duties. 그래서
authorization function, recording function, custody function은 기본적으로 segregation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예, 승인 기능, 그 다음에 recording, 기록 기능, custody, 보관 기능. 이거는 별도의 지금 이 별개의 직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이 지금 기능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authorization 펑션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approval이 나면요, approved 이제 sales order가 되었어요. approved sales order 한 카피씩 이제 shipping department로 넘겨요. PO, customers purchase order, 그 다음에 approved sales order, 그 다음에 shipping document 디파트먼트에서는 쇼핑 다큐먼트를 만들게끔 하라. 쇼핑 다큐먼트를 작성케 하라. 웨어하우스에서 창고에서 물건 출고하네요. 프로덕트 출고하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카피씩이 다 어디로 넘어가요? 어카운팅 디파트먼트 리코딩 펑션인 회계부서로 넘어갑니다. Customers purchase order, approved sales order. 그리고 approved sales order가 꼭 있어야 쇼핑 디파트먼트에서는 물건 출고하게끔 하는 통제 절차 필요합니다. 크레딧 매니저의 사인 없는 세일즈 오더가 오면, 세일즈 오더가 쇼핑 디파트먼트로 넘어오면 쇼핑 디파트먼트에서는 절대 물건 출고하면 안 됩니다. 그런 통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외상 판매 승인 절차를 거친 건만, 판매 지시 건만 물건을 실어 내보낼 수 있게끔 하는 통제 절차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카피씩 다 지금 어카운팅 쪽으로 갔네요. 그리고 어카운팅 디파트먼트에서는 데일리 세일즈 서머리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지금 매출 집계 내도록 해야 합니다. 데일리 세일즈 서머리, 일일 매출 집계표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저널 작성해야 되겠죠. 매출장부에 또 그 매출액으로 반영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인보이스 빠짐없이 발송토록 해야 합니다. 대금 청구서, 매출 송장, 커스터머사에게 발송, 돈 주세요. 다음 페이지는요, 돈 받는 거거든요. 대금 받는 거. 이게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쪽과 어카운팅 디파트먼트 쪽 얘긴데, 그래서 트레저리 디파트먼트에 직원 있어요. 지금 리셉셔니스트하고 캐셔하고. 리셉셔니스트는 대금을 받는 자, 캐셔는 이제 그 받은 대금을 은행에 뭐 입금 등을 하는 자, 현금 출납 직원. 그래서 요 부분은 자, 리셉셔니스트가 거래 대금 수표 받았어요. 뭐 요즘은 다 뭐 거의 일렉트로닉 펀드 트랜스퍼 형태로 전자자금 이체 방식으로 거래 대금이 주로 이제 오고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수표를 받는 그런 경우의 회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턴스 어드바이스랑 같이 받네요. 뭐 때문에 돈을 드리는 겁니다 하고, 그게 송금 통지서예요. 리미턴스 어드바이스. 그래서 리셉셔니스트는 컨트롤 목적상에 체크 컨트롤 리스팅을 즉시 작성케 하라. 통제 목적상에 리스팅을 작성케 하라. 캐셔 오리지널 체크 수표 원본 여기다가 지금 디파짓 올리라고 빵 찍어야 되고요. 입금용, 오직 입금용. 캐셔가 개인적으로 유용 못하게 입금용. 그 다음에 카피 오브 더 컨트롤 리스팅도 같이 받아서 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디파짓, 캐셔가 디파짓하고 은행에서 디파짓 슬립 받아오고 데일리 캐시 서머리 작성해야 합니다. 캐셔는 1일 현금 집계표 매일매일 작성하세요. 그리고 한 카피씩 회계팀으로 보내요. 어카운트 클럭 있고 슈퍼바이저급이 있는데, 카피 오브 체크, 카피 오브 더 컨트롤 리스팅 에서 리코딩 하게끔 하고 매치 시켜보게끔 또 하고 비교대사하고. 그러니까 리셉셔니스트로부터 받은 자료랑 캐셔로부터 받은 자료를 매치 시켜보게끔 해야 돼요. 이 커스터디 펑션이기 때문에 위쪽 둘은 리셉셔니스트하고 캐셔는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자금팀의 커스터디 펑션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횡령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셉셔니스트하고 캐셔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고요. 분리해 놓을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리셉셔니스트로부터 받고 또 캐셔로부터
받고 하는 자료 간의 매칭, 비교 대사해보는 거, 비교 대조해보는 통제 절차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슈퍼바이저까지 갔죠. AR 슈퍼바이저, remittance advice, copy of the control listing. 이게 기본적으로 세일즈 사이클이에요. 세일즈 사이클, 다시 앞에 교재 2페이지 하단. 교재 2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direction, purchase order, customers purchase order 날라왔어요. 세일즈 디파트먼트로. 이제 눈에 좀 보이시죠? 세일즈 오더 작성해야 돼요. 세일즈 디파트먼트에서. 쇼핑 디파트먼트에서는 쇼핑 다큐멘트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어카운팅 디파트먼트에서 리코딩 하네요. 세일즈 저널, 매출장, 또 서브시드 내적, 타하고 제너럴 내적, 총계정 원장까지 흘러가는데요. 그리고 세일즈 저널과 관련한 파일이 AR 관리 파일입니다. 어카운트 리시버블 마스터 파일. 마스터 파일은 이제 중심이 되는 주된 파일을 의미하는 거고, AR 관리 파일이에요. 그리고 밑에 completeness assertion, existence assertion, 대표적으로 지금 두 가지 경영자의 주장, 세일즈 사이클에 관련된 지금 매니지먼트의 관련 주장. completeness assertion은 완전성, 빠짐없는 일처리를 의미하는 거고, existence assertion은 실제성. 이게 정말로 실제하는 거래 맞아? 실제하는 AR 맞아?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실판 보시면 얘가 지금 어카운팅 레코드란 말이에요. 어카운팅 레코드. 회계 기록이에요. 회계 기록. 재무상태표일 현재 이 AR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우리 샘플링 프로셔 표본 감사 절차를 보셨었는데 이거 여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또 경영자의 주장 중에 이거 실제 하는 AR 맞거든요 라는 existence assertion이 내재되어 있죠. 재무상태표일 현재 정말로 실제 하는, 정말로 지금 존재하는 외상 매출금 맞거든요. existence assertion, 즉 fictitious AR 아니거든요. 가공의 매출 채권 아니거든요. 정말로 실제하는 매출 채권이거든요 라는 매니지먼트 assertion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거 확인해 봅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된 절차는 이제 confirmation request, 매출채권 조회 절차를 앞으로 보실 거예요. confirmation request 이런 이제 절차를 수행을 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회가 안 되는 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 account receivable,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집단이잖아요. AR population 전수조사 안 한다고 회계감사 목적사항으로는 재무제표 감사 목적사항 못해요. 어디시라는 이 인게이지먼트 자체가, 어디 서비스 자체가 전수조사 해주는 업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샘플을 추출해서 샘플 셀렉션을 해서 이런 각종 내재된 경영자 주장들을 확인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PPS 샘플링이라는 방법 봤죠.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그래서 이건 오버스테이먼트 경향이 좀 강해서 과대계상 또 가공에 또 매출채권 처리해놨을 가능성이 높은 계정이어서 오버스테이먼트, existence assertion 뭐 그런 거 확인을 이제 주 목적으로 해서 보통은 이렇게 절차를 수행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퓰레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머니터리 유닛들, 달러 유닛들, 이게 뭐 지금 100만 불이다. 그로스 AR이 100만 불이다. 재무상태표상에 100만 불이다. 그러면은 그 100만 불이라는 그로스 AR을 구성하고 있는 달러 유닛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매출 채권, 여기 쪼가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중에서 주로 이제 큰 금액 단위들 위주로 추출을 해서, 혹시 오버스테이먼트 돼 있는 거 아니야? 정말로 이게 실제하는 AR 맞을까? 그거 이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confirmation request 등등, 또 supporting documents 같은 걸 확인해 보고요. 근거문서. 그렇게 해서 그 내재되어 있는 경영자의 주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정말 실제 하는 건 맞아? 이거 샘플로 추출됐어. 이거 정말 실제 하는 AR 맞아?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출발해갖고, 커스터머사한테 한번, 컨퍼메이션 레터를 한번 날려보는 거죠. 그러면은, 답신이 있다면, 회신을 받은다면, 회수를 지금 본다면, 아, 정말로 이게 재무상태표 현재 실제하는 AR 맞구나! 혹은 아니구나! 라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커스터머사한테 컨퍼메이션 리퀘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답신이 없어? 1차 조에 답 없네? 2차 조에서 발송했는데 답 없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alternative departure라도 수행을 할 수밖에. 이 AR이 나오기까지 이런 근거 문서들이 존재할 거라는 것이죠. source documents들, supporting documents들이 존재할 거다. 이 건과 관련한 supporting documents 가보는 거예요. 근거 문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추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페이지 맨 오른쪽 하단에 existence assertion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카운팅 레코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AR이면 AR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AR 금액에 출발해갖고 서포팅 다큐멘트 있나? 그거를 vouch라는 지금 표현이 보이네요. vouch. 그래서 vouching 한다고도 표현을 해요. vouching. 요즘은 다 전표 시스템으로 대부분 회사들이 운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그 부서별로 전표들을 끊게 한단 말이에요. 전표들. 그래서 어떤 계략적인 내용이 담겨지게끔 전표들 끊게 해요. 바우처 시스템. 그래서 어카운팅 레코드에서 출발을 해서 서포팅 다큐멘트로 가보는 절차를 바우칭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우칭. 여기서 이제 바우치의 의미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컴플리스 어서션도 이제 확인해야 돼요. 컴플리스. 특히 이제 기말 가까이 가서 행한 거래의 경우에 담당자가 일이 많아. 그래서 빨리빨리 지금 시스템에 입력을 못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또 경영자의 주장 중에 하나가 재무상태표 1년제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는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다 빠짐없이 여기 다 포함시켜놨거든요. 라는 컴플리스 어서션도 담겨져 있다. 컴플리스. 완전성. 완전한 AR이거든요. 거래 조건에 따라 재무상태표 1년제 AR이라는 AR은 다 여기 포함시켜놓은 거거든요. 라는 완전성 주장도 내재되어 있는데요. 그 완전성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향이 반대 방향인 거죠. 서포팅 다큐멘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 조건 확인하고 이거 재무상태표 1년제 AR 밸런스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될 건인데 혹시 빠져있지는 않나? 이런 절차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컴플리스 어서션이고 용어가 트레이싱 한다라고 표현해요. 트레이싱. 근거 문서에서 회계 기록으로 추적 조사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3페이지 Sales Transaction Flow. 세일즈 디파트먼트부터 나오네요. 영업부서, 판매부서. 자, receive customer purchase order. 이렇게 커스터머사로부터 purchase order를 세일즈 디파트먼트에서 받았다. 이죠. 구매 주문서 수령하였다. check items and quantities. 그래서 해당 항목하고요. 해당 품목하고 수량. 재고 수량 같은 거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할 수 있나, available for sale 있나, 세일할 수 있는 available한 inventory 있나. Customer orders are compared with the inventory master file to determine whether items ordered in stock. 그래서 오더받은 아이템이 스탁으로 있나. 여기서 이제 스탁이라는 것은 지금 창고에 지금 저장돼 있나, 창고에 판매 가능한 재고가 있나, 그거예요. 그래서 인벤토리 관리 파일을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죠. 주문 받은 내역하고
인벤토리 관리 파일상에 남아있는 해당 품목의 재고가 몇 개나 남아있는지, 그래서 판매가 가능한가 확인해보는 거죠. 주문받은 재고 자산이 존재하며 고객에게 기한 내 납품 가능한지를 확인. 세일즈 오더 작성, prepare sales order. Sales order must be approved by credit manager. 크레딧 관리자, 거래처별 신용관리자, 신용조사부서의 승인 절차를 꼭 받게끔 하는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 Credit is approved by credit manager by comparison to authorized credit limits. 외상 판매 한도, 크레딧 매니저가 확인케 하고요. 외상 판매 한도 내에서 외상 판매 승인을 내리게끔 하는. 그래서 신용조사 부서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무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무팀에서, 그 다음에 채권팀에서 관리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credit limit, 다음에 weak practices in credit approval. credit approval 절차가 취약하면요, 외상 판매 승인 절차가 취약하면 말이죠, often result in excessive bad debt, 과다한 대손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and account receivable that may be uncollectible. uncollectable한 수금 불가능한 그런 지금 AR을 많이 낳는 결과를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밸류에이션 어서션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크레딧 관리는 밸류에이션 어서션. 그래서 크레딧 어프로벌 절차를 꼭 거치게 하세요라는 거죠. 그 다음에 customer orders are compared with approved customer list. 그리고 고객 리스트를, 거래처 리스트를 미리 갖춰놔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거래처 선정부터 아무 거래처한테 아무 주문건이나 이제 판매 못하게 거래처를 다 미리 선정해 놓고, 그러니까 크레딧 다 확인하고, 그래서 크레딧 상태가 괜찮은 회사들을 거래처로 선정하고, 지금 시스템에다가 입력 다 미리 해 놓고,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approved customer list와 comparison 해봐라. approved customer list에 있는 커스터머로부터 날라온 오더 건인지. The credit department implements management's credit policies and uses them to evaluate prospective and continuing customers by studying the customer's financial statements. 그래서 크레딧 관리 부서에서 말이죠. 지금 회사 경영진이 수립해 놓은 credit policies, 그래서 신용 관리 정책, 그거 지금 업무를 하는 지금 부서이면서 prospective customers,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 거래처로 받을까, 거래처로 선정할까, 혹은 continuing customers, 계속 거래를 할까, 이 회사랑 그거를 크레딧 디파트먼트에서 관리를 해줘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커스터머들의 prospective and continuing customer사들의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 연구하라 이거죠. 즉 재무상태 괜찮은지, 영업성과들 괜찮은지 평가하시고요. Reviewing of accounts receivable aging report for current balance. AR aging 리포트, AR 연령 지금 보고서, 연령 분석표 같은 거 검토도 하고요. AR 연령, 외상 판매 시점으로부터 지금 기간이 얼마나 경과된 외상 매출 채권인가, 검토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And by referring to reports of credit agencies such as Dun & Bradstreet Incorporated. 그리고 신용평가사들, Dun & Bradstreet과 같은 신용평가사들의 보고서도 참조하고 해서 거래처별 신용상태 관리 꼭 하세요라는 거죠. 외상 매출금 안 떼이고 싶으면 거래처별 신용상태 조사 및 관리 꼭 하세요. 이렇게 해서 신용상태 좋은 거래처한테 외상 판매 승인하세요. Authorization Function. Shipping Department 선적부서입니다. Storekeeper issue the goods to the Shipping Department. Storekeeper, 그래서 창고 관리자는
쇼핑 디파트먼트에게 물건 출고 해줘라. 신용조사로부터 수령한 판매 지시서에 따라 approved sales order가 꼭 있어야 재고자산을 릴리즈 시켜주고, 그리고 재고자산 관리대장인 재고수불부에 반영해줍니다. 기록하라. 팔려나갔어. 창고에서 빠져나갔어. Approved sales order is required for goods to be released from storage. 창고에서 물건 반출할 때에는, 출고시킬 때에는 반드시 Approved sales order가 있는 것만 출고되게끔 하세요. 없으면 출고시키지 마세요. 즉 판매 승인 받지 아니하는 물건이 반출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라는 거죠. 판매 승인 받은 것만, 여상 판매 승인 받은 것만 창고로부터 출고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리고 물건 실어 내보낼 수 있게 하는 통제 절차가 필요해요. Prepare shipping documents 작성케 하시고요. 출고된 재고자산과 승인된 판매 지시서가 일치하면 선적 서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송장, Bills of Lading, 선화증권, Bills of Lading, BL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선화증권과 같은 선적 서류 작성하여 한 부 보관, 한 부는 어카운팅 부서에 전달, 리코딩을 위해서 회계부서에서 출고된 물품에 대한 빠짐없이 거래처의 대금 청구, 빌링을 할 수 있게끔 쇼핑 다큐먼트에는 1년 번호를 부여해서 사용하라. 시퀀스 넘버를 부여해서 프리넘버드 쇼핑 다큐먼트를 사용을 하세요. 물건 실어 내보내는데 대금 청구 빼먹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빼먹는 일 없도록. 물건은 내보내는데 쇼핑은 일어났는데 빌링을 지금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막아주세요. 그래서 빠짐없이 쇼핑이 일어났으면 빠짐없이 빌링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쇼핑 클럭은 쇼핑 담당 직원은요, compare goods received from the storage. 창고에서 지금 반출된, 창고에서 받은 물품과 approved sales order, 판매 지시서의 물품이 일치하는지 comparison 하세요. 그래서 출고해서 실어 내보내기 전에 커스터머가 주문한 물건이 정확하게 출고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고 부서로부터 출고된 재고자산과 신용조사 부서에서 작성된 판매 지시서상의 품목 또 수량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선적하세요. 그런 통제 절차가 필요해요 라는 거죠. 워밍업 문제 1번, 기출문제집 1번. 중간에 간지 있을 거예요. 간지. 원 다음에 to. Alerting attestation to. 자, 1번. After making inquiries about credit granting policies, 그래서 신용관리 정책, 지금 관리 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먼저 했어요. 여러분들이 인quiry 담당자한테 인quiry 했어요. 이런 거 있나요? 거래처별 신용 지금 조사 및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select a sample of sales transactions, 세일즈 트랜잭션 모집단에서 샘플 셀렉션을 해가지고요, 샘플을 추출하여 and examines evidence of credit approval, 상품의 승인 절차를 잘 거쳤는지 문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문서 검사. examination 중이에요. examination, inspection 뭐 이런 용어를 썼죠. 어딘 목적상 문서 검사, examination 혹은 inspection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This test of controls, TOC 하고 있어요. TOC. 요거 칠판 보시면 이러한 통제 절차가 설계되어 있나 물어봤어요. understanding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understanding 방법, 형식 보는 방법, 설계 보는 방법, 내부 통제, 내부 회계관리 제도 설계 시행 여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방법, inquiry 담당자한테 물어도 보고요, observation 눈으로 한번 지켜보기도 하고요, inspection, examination 관련 문서 검사, 문서 갖춰놓고 있는가 또 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감사인 같으면
prior year 거, audit working papers, audit documentation 해놓은 거, 감사 조서 검토해 보면 또 알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credit granting policy 잘 갖춰놨네? 그러면은, test of control 해볼까? test of control 해볼까? 이 테스팅 해볼까? 그래서, TOC 하고 있어요, 지금. credit granting policy 잘 갖춰놨네. 형식은 잘 갖춰놨네. substance도 괜찮은지 한번 샘플 추출해서, 샘플 셀렉션해서 테스트 해볼까? 톡 해볼까? TOC 해볼까? 테스트 오브 컨트롤 해볼까? 하고 있어요. 이 테스트 오브 컨트롤은, 테스트 오브 컨트롤스, most likely supports management's financial system assertion or assertions of, 다음 중 재무제표에 내재되어 있는 경영자의 주장 중 어떤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 TOC의 결과, 어떤 근거, 어떤 관련 증거를 여러분들이 수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credit approval 얘기가 딱 나오면 이거 잘 관리하고 있나 이거죠. 이게 valuation assertion하고 관련이 있더라. valuation assertion. 그래서 reasonable한 range 내에서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대손 충당금도 지금 대손 충당금도 설정했는지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Rights and obligations, 권리 및 의무, 권리, 이거는 이제 account receivable, 정말로 받을 권리 있는 건 맞나? 이건 뭐 AR을 상매출금, 매출 채권 담보로 제공하고 혹시 대출을 받아서 차입금이 있지는 않나? obligation. 그래서 지금 credit approval 관련해서는요, valuation, assertion 확인하는 거고, right and obligation, right 같은 거는 해당 account receivables과 관련해서 confirmation request 같은 걸 해서 정말 받을 권리가 있네,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C번입니다. right and obligation은 no, valuation and allocation은 yes. valuation과 allocation은 서로 짝이니까요. 같이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valuation assertion 관련 있습니다. 워밍업 문제 하나 보셨고요. 그러면 쉬었다가 우리 이제 4페이지 갈게요.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4페이지 갑니다. 학점 싫어하시는 분들 출석은 2교시 끝나고 부를게요. 2교시 끝나고.